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8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마이크론의 HBM 대반격, AI 반도체 시장 판도 변화와 제가 SXL을 꾸준히 모아가는 이유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AI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경쟁, 그 중심에 있는 마이크론의 HBM 생산 확대 전략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시장 변화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대프죠. SXL 투자 전략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 안 좋았죠. 미국장이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산업 42,992.21포인트로 마이너스 0.77%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 19,722.03포인트로 마이너스 1.49% 하락. S&P 500도 5,970.84포인트로 마이너스 1.11%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중국의 항생만 하락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차익 실현의 산타랠리가 스톱됐다는 그런 내용, 나스닥이 무려 1.49% 하락했다는 사실이고요. 뉴욕 증시 차익 실현성 투매에 산타가 실종됐다는 그런 내용이고, 마이크론의 거침없는 HBM 공세 내년 말월 6만 장을 생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S&P 500 맵을 살펴보죠. 한마디로 와 모든 종목이 다 하락했다 라고 보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73% 하락, 애플 마이너스 1.32% 하락, 아마존 마이너스 1.45% 하락, 테슬라 마이너스 4.95% 하락, 엔비디아 마이너스 2.09% 하락, 그리고 브로드컴도 하락했고요. 구글, 메타 모두 하락했습니다. 비하인그리드 인덱스 보면 공포 구간에 있죠. 34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마이크론의 HBM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인데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의 HBM 생산량 확대 소식인데요. 그동안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밀려서 고전했던 마이크론이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인 HBM 시장에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랜 기간 와신 상담했던 장수가 전장에 나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과연 마이크론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 소식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마이크론에 대해서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마이크론은 보면은 쭉 2022년부터 역시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를 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최고점 157.52달러를 찍고 2024년 6월 1일인데요. 한 6개월 전이네요.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음봉이 딱 떴습니다. 아, 이제 하락할 거야. 조정받을 거야. 라는 봉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A, B, C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20월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20월선을 어떻게 보면 침입을 했고 그리고 20월선이 깨진 겁니다. 60월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정이 ABC로 아직 안 끝났다. 바닥에서 양봉으로 3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SI 같은 경우도 지금 40에 근접해서 뭐 과열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이네요. 마이크론의 HBM 생산량 확대 계획 및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 마이크론은 내년 말까지 HBM 생산량을 현재 월 2만 장에서 3배나 늘어난 월 6만 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나죠?
이는 AI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HBM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요. 그동안 생산 능력의 한계로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졌던 마이크론이 최첨단 메모리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뒤처졌던 선수가요, 새로운 기술 연마에서 선두주자를 따라잡으려는 모습과 같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만 타이중 신규 사무동을 개소했고, EUV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마이크론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대만 타이중에 5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무용 업무 공간을 새로 열었다고 합니다. 이는 8월에 대만 디스플레이 제조사 AUO로부터 인수한 타이중 공장을 디램 기지로 전환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마이크론이 내년 6세대 10나노미터 디램 설계부터 극자에선 EUV 노광 장비 ASML이 유명하잖아요. 이 노광 장비를 도입한다는 것이고 UV 장비는 미세한 패턴을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지만 높은 기술력과 양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효율을 이제 잡아가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마치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영입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은 신규 생산 설비를 HBM 생산에 집중해서 2025년 말까지 HBM 월 생산량을 무려 6만 장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말 마이크론 HBM 캐파는 2만 장 정도밖에 불과했습니다. 산제의 메로트라 마이크론 CEO는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년 HBM 시장 점유율을 무려 20%대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하고, 이는 현재 9%대로 추정되는 올해 점유율의 2배 이상이죠. 마치 작은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국내 인력에 대한 공격적인 러브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러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서 국내 반도체 인재들을 향한 파격적인 조건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이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마치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해서 드림팀을 구성하려는 스포츠 구단과 같아 보입니다. 경쟁사들의 HBM 생산 확대 전략 및 시장 경쟁 심화에 대해서 보면요. 국내 기업들도 HBM 생산량 확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업계 추격으로 이제 범용 디램 가격 경쟁이 심화됐잖아요. 그래서 고부가 제품인 HBM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고, 삼성전자는 올해 말까지 HBM 캐파를 월 14만에서 15만 장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 말까지는 무려 17만에서 20만 장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2021년 벌써 3년, 거의 4년째 좀 있으면 들어갈 텐데 최고점 96만 96,800원을 찍고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됩니다. ABC 그리고 상승으로 쭉 가다가 정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했지만 이 정도 상승하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변곡점이 왔죠. 안 좋은 운봉이 딱 들어섭니다. 이제 나 하락할 건데 역시나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가 120월선인데 120월선은 아직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와서 아직은 깨지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월봉이 12월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뭐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끝나면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120월선이 만약 깨지게 되면 진짜 끝도 없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삼성전자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상승 추세를 예견하는 그런 봉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런 봉이 나온다고 하면 바닥에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아직 조정받는 시간이고, 지금 RSI도 40 아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내년까지 월 14만 장의 HBM 캐파를 갖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경쟁은 HBM 시장의 성장을 더 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여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 같은데 SK하이닉스도 지금 올랐죠. SK하이닉스 2.5% 오른 17만 4,500원.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때가 2024년 7월 1일 최고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찌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도찌를 어, 침입하는 도찌 위로 이제 양봉이 딱 들어섰죠. 결국은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거든요. 도찌의 끝을 이제 돌파하는 자리. 돌파를 했고 양봉으로 하나, 둘, 셋 격산병이 나왔죠. 조정을 받고 그다음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했고 조정을 받고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했고 또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음봉을 다 알아 올리는 양봉 그리고 진짜 안 좋은 딱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딱 나왔죠. 이 음봉 보면 던지셔야 됩니다. 매도 포지션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A, B, C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조정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월 월봉이 이 음봉을 다져먹는 양봉이 이렇게 들어선다고 한다면 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남은 기간 동안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하면 진짜 어디까지 또 조정받을지 SK 하이닉스도 모르는 그런 시점이고요. 양봉으로 끝나길 바라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차트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RSI도 뭐 그렇게 과열은 아닌 것 같고요. AI 시장의 성장과 HBM 수요 증가의 상관관계를 좀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파일럿 통해서 제가 그려달라고 했던 이런 그림을 딱 그려주더라고요. AI 기술의 발전은 HBM 수요 증가의 핵심적인 동력이죠.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면 고성능, 고용량의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마치 스마트폰의 발전이 고성능 AP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킨 것과 같은 이치다 라고 보이고요. IC 반도체 지수 및 SXL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이러한 반도체 시장의 경쟁과 성장은요. IC 반도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IC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죠. 이러한 시장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가 바로 SXL이죠. 그래서 SXL의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역시나 2022년 1월 1일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절대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갈 땐. 그 정도 조정을 받고 이런 도지가 딱 나왔을 때 양봉. 한번 볼만하죠. 그리고 음봉으로 안 좋은 음봉, 그리고 좋은 양봉. 그리고 도지가 또 나왔습니다. 도지 위로 양봉. 어떻게 보면 여기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양봉으로만 전고점을 뚫었고 그리고 흑산병이 나왔고 또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죠. 상승할 거야. 재차. 그리고 조정을 돌파한 자리까지 받았고 그리고 좋은 양봉이 딱 들어서면서 나 상승 아직 남았는데 했는데 웬걸 갑자기 이런 음봉이 들어섰습니다. 나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도지가 나는데 도지 위로 양봉이 들어섰으면 재차 상승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음봉이 들어섰습니다. 매도 포지션이죠. 이거 매도 포지션 하나, 또 다른 매도 포지션 둘 이렇게 돼서 하락을 했고 지금 60 월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좋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 120 월선을 지지하는지까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시죠. RSI도 지금 과열된 상태가 아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SXL의 그럼 투자 전략 및 장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SXL은 IC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고요. 특히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SXL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투자하고 있고요.
마치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3배 레버리지 ETF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만큼 높은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손실도 3배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전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매수 리밸런싱 전략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투자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100%의 가용자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90%는 딱 떼어놓습니다. 10%만 이렇게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도치가 나오고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이제 사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또 사고, 또 돌파할 때 사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평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HBM 생산 확대는 AI 반도체 시장의 이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거고요. 시장 성장을 가속할 겁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 삼각편대로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경쟁하다 보면 더욱더 발전을 할 거고요. 이러한 변화는 IC 반도체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IC 반도체 지수에는 마이크론만 포함되어 있죠. 국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국내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IC 반도체 지수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경쟁자에 있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부분. SXL은 이러한 흐름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거쳐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고민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건너셨으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